형수, 그만하세요. 우리 다 알아요. 형수가 2억 빚 있는 것도. 이지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빚이 있다고? 2억?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형수의 빚 증명서,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 그리고 형수가 아버지에게 한 가스라이팅 증거들. 형수, 이 상속 서류는 무효입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풀립세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주제, 바로 인지 건강과 가족 간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5에서 8%가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죠. 오늘의 주인공은 70대 중반의 박성철 씨입니다. 박 씨는 젊은 시절부터 부동산 투자로 성공해 서울과 지방의 여러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자산가였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죠. 하지만 2년 전부터 박 씨에게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방금 먹은 아침 메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약속 시간을 착각하는 정도였죠. 가족들은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칠 전 대화를 반복하고 가끔은 며느리의 이름을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경도인지장애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있다는 경고였죠. 바로 이 시점에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박 씨의 세 아들 중 둘째 아들 박민준 씨의 아내,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 이지연 씨가 갑자기 시아버지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지연 씨는 결혼 초기부터 그리 자주 본가를 찾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명절에도 친정 핑계를 대며 빠지기 일쑤였고 가족 모임에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무관심했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후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본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항상 비싼 보양식이나 건강식품을 들고요. 아버님, 오늘은 제가 전복죽 끓여왔어요. 기억력에 좋다잖아요. 드셔보세요. 아, 고맙네. 요즘 자주 오는구나. 제가 좀 바빴죠. 이제 좀 시간 나니까 자주 올게요. 아버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겉으로 보면 효심 깊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박준호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둘째 형수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게 석연치 않았던 거죠. 준호 씨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형수가 뭔가 노리는 게 있다고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형수가 부쩍 친절해졌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형들은 오히려 준호야,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형수가 그래도 정성껏 챙기는데 라며 준호를 나무랐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부동산 자문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준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서류가 뭐예요? 응? 지연이가 뭐라고 했더라? 부동산 정리하는 거라고 했나? 정리요? 무슨 정리요? 아, 나도 잘 모르겠어. 지연이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어. 복잡한 건 나도 이제 잘 모르겠고.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확신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형수를 조사해야겠다고. 여러분이라면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을 의심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두고 보는 게 나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둘째 며느리 이지연 씨가 본격적으로 시아버지에게 접근하며 벌이는 교묘한 가스라이팅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이 진단명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기야말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건강노화 전문기관 Health and Aging에 따르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약 15에서 20%가 1년 내에 치매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도 있죠. 문제는 바로 이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시기에 악의적인 사람이 접근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며느리 이지연 씨는 시아버지 박성철 씨의 취약함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오후 이지연은 평소처럼 시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고급 인삼 세트를 들고 있었죠.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좋은 인삼 있어서 가져왔어요. 지연이구나. 고맙네. 요즘 자주 오는구나. 네, 아버님. 사실 제가 요즘 아버님 걱정이 많이 돼서요. 형님들은 바쁘시잖아요. 이지연은 시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죠. 아버님, 혹시 며칠 전에 첫째 형님이랑 통화하셨어요? 첫째? 언제였지? 통화했나? 첫째 형님이 요즘 좀 아버님한테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론 요즘 사업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지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교묘했습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심는 거였죠. 박성철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첫째가 사업이 안 좋다고? 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요. 아버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었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불확실할 때 거짓 정보를 주입해 현실을 왜곡하는 기법이죠. 이지연은 계속해서 첫째와 막내 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첫째는 돈 문제로 힘들어한다. 막내는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없다는 식의 말들이었죠. 그리고 그 반대로 자신의 남편인 둘째 아들은 극찬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남편은 정말 아버님을 많이 생각해요. 요즘도 밤마다 아버님 건강 걱정하면서 잠을 못 자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박민준 씨는 아내가 뭘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이지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동산 상속 카드를 꺼내들었죠. 아버님,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 세금 문제가 복잡해졌잖아요. 상속세도 올라가고. 상속세? 그게 뭐가 문제인데? 아버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 나중에 새아드님께 똑같이 나눠주시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와요. 자칫하면 건물 팔아서 세금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박성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세금으로 날아간다는 말에 불안이 엄습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제가 알아봤는데요. 아버님이 생전에 미리 정리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특히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주시면 세금도 적게 나오고요. 이지연은 여기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제일 책임감 있으니까 민준 오빠한테 좀 더 많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나중에 형제들 사이에 싸움도 없고 아버님도 편하시잖아요. 박성철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지연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또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듣다 보니 그 말이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지연은 변호사 사무실 예약까지 잡아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변호사 선생님 만나러 가요. 간단하게 서류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애들한테는 말 안 해도 되나? 아버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세금 문제는 빨리 처리해야 해요. 박성철 씨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지연이 준비한 서류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성철 씨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의 70%를 둘째 아들 박민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죠. 첫째와 막내는 각각 15%씩만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철 씨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어딘가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의 확신에 찬 말에 밀려 그냥 넘어가고 말았죠. 이지연은 서류를 챙겨 집으로 돌아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은 몰랐습니다. 막내 박준호가 이미 형수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인지 기능이 저하된 부모님께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막내 아들 박준호가 형수의 계략을 눈치채고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지 건강이 악화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범죄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죠. 뇌 건강 전문가들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갑자기 태도가 변한 가족이 있다면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요. 막내 박준호는 바로 그 확인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준호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수 이지연의 최근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죠. 준호는 먼저 형수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평소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사진으로 가득했던 계정이
최근 몇 달 사이 갑자기 효도 며느리 콘셉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 보양식 준비했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가족이 우선이죠.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수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어. 준호는 다음 날 아버지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형수가 없는 시간을 노렸죠. 아버지, 요즘 형수가 자주 오시죠? 응, 지연이 참 잘해줘. 고마운 며느리야. 혹시 형수랑 무슨 서류 같은 거 작성하신 적 있으세요? 박성철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기억이 나는 듯했지만 명확하지 않았죠. 서류? 응? 뭐였더라? 세금 관련된 거 아니었나? 세금이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아, 나도 잘 모르겠어. 지연이가 알아서 다 해줬어. 복잡한 건 나한테 물어봐도 소용없어.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준호는 법무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혹시 최근에 우리 아버지 명의로 상속 관련 서류가 등록된 거 확인할 수 있어? 가족 동의 없이 확인하긴 어렵지만 한번 알아볼게.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형수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직감이야. 며칠 후 법무사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야, 심각해. 내 아버지 명의로 상속 서류가 등록돼 있어. 근데 내용이 뭔데? 뭐가 어떻게 돼 있어? 둘째 형한테 70% 상속하도록 돼 있어. 너랑 첫째 형은 각각 15%씩. 준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현실로 확인하니 충격이 컸죠. 이게 말이 돼? 형수가 아버지를 이용한 거잖아. 준호는 곧바로 첫째 형 박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형, 큰일 났어. 형수가 아버지한테 상속 서류 작성하게 했어. 둘째 형한테 70%를 몰아주는 내용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는 그동안 파악한 내용을 형에게 전부 설명했습니다. 형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잦은 방문, 변호사 사무실 동행까지. 박민수는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듣고 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당장 둘째한테 전화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지만 준호는 형을 말렸습니다. 형, 지금 따지면 안 돼. 형수는 절대 인정 안 할 거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형수가 아버지를 조종한 증거를 찾아야 해. 녹취든 문자든 뭐든. 준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수의 다음 방문을 노려 대화를 녹음하기로 한 거죠. 며칠 후 준호는 아버지 집 거실 책장 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불법이지만 음성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이지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왔어요. 준호는 숨을 죽이고 집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며 1시간 정도 지나 이지연이 집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제발 뭔가 잡혔으면 좋겠어. 준호는 차 안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형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죠. 아버님, 첫째 형님이 요즘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재산 문제로 싸움 날 수도 있어요. 우리 남편한테 많이 주시면 나중에 형님들 챙겨드릴 거예요. 그런가? 첫째가 그렇게 힘들어? 네,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요. 아버님이 지금 결정하셔야 나중에 문제 없어요.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수가 아버지를 조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형수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했는지 확인하기로 한 거죠.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요청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 박성철 씨가 최근에 상속 서류 작성하러 오셨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인지장애가 있으시거든요. 혹시 서류 작성 당시 본인 의사가 명확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상황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고 함께 오신 며느리분이 계속 옆에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직접 결정하신 게 아니란 얘기인가요? 법적으로는 본인이 도장을 찍으셨으니 유효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는 이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증거를 모았죠. 이제 준호에게는 두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형수가 아버지를 조종한 녹음 파일과 변호사의 증언.
하지만 준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정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아냈습니다. 형수 이지연이 최근 고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준호는 사설 조사 기관을 통해 형수의 금융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이지연은 주식 투자 실패로 2억 원이 넘는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형수는 빚을 갚기 위해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형들과 함께 대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준호가 형수와 정면 대결을 펼치는 긴박한 순간이 펼쳐집니다. 과연 준호는 형수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은 법정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인이 관련된 경우 법적 판단이 더욱 복잡해지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족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고요. 준호는 드디어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첫째 박민수, 둘째 박민준, 그리고 둘째 며느리 이지연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회의는 아버지 집 거실에서 열렸습니다. 박성철 씨도 자리에 함께했죠.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야. 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 형,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형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아버지를 변호사 사무실에 데려가셨는지. 이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난 척 웃음을 지었죠. 아버님 세금 문제 때문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세금 문제. 그럼 왜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버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뭘 강요한 것도 아니고.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상속 서류예요. 둘째 형한테 70%를 몰아주는 내용이죠. 뭐? 70%? 나는 그런 거 몰랐어. 둘째 박민주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부인 이지연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뭐 한 거야? 아니, 그건 아버님이 원하셨어. 준호는 여기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한 거죠. 아버님, 첫째 형님이 요즘 돈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재산 문제로 싸움 날 수도 있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죠. 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아버지를 이용한 거잖아.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형수, 그만하세요. 우리 다 알아요. 형수가 2억 빚 있는 것도. 이지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2억?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형수의 빚 증명서,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 그리고 형수가 아버지에게 한 가스라이팅 증거들. 형수, 이 상속 서류는 무효입니다.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거니까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박성철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박민주는 아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들, 미안해. 내가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런 일이. 내 잘못이 아니야. 형수가 잘못한 거지. 준호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상속 서류를 무효화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새로운 합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련 결정은 세 아들이 함께 논의하기로요. 아버지, 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우리한테 꼭 알려주세요. 아버지를 지키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지연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박민주는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 절차도 논의 중이었죠. 준호는 아버지의 인지 건강을 위해 전문의와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를 돌보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독서, 퍼즐, 사회활동,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기 위한 노력들이었죠. 가족 간의 신뢰는 깨졌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더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때로는 의심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사건이 남긴 교훈과 인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여기서 시작되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지 기능이 저하된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치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회적 참여와 가족의 관심이 인지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요.
박성철 씨처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악의적인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죠. 그래서 가족들은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갑자기 태도가 변한 사람, 자주 찾아오는 사람, 재산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의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막내 박준호는 형수를 의심했습니다. 가족이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그 직감을 믿고 행동한 덕분에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많은 노인을 둔 가족이라면 재산 관리에 대한 투명한 대화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호가 만약 증거 없이 형수를 고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가족 간의 싸움만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준호는 녹음 파일, 변호사 증언, 빚 증명서 등 확실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가족 내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죠.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세요. 네 번째, 인지 건강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박성철 씨는 경도인지장애 초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적절히 관리했다면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었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인지 건강 유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뇌 활동, 독서, 퍼즐, 새로운 언어 배우기 등 사회적 활동,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기, 동호회 활동, 신체 운동, 걷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 혈관 건강 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조절, 스트레스 관리, 명상,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 하루 7에서 8시간 수면, 특히 혈관 건강이 중요합니다. 뇌는 혈류에 의존하기 때문에 혈관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니까요. 다섯 번째, 법적 준비를 미리 하세요. 박성철 씨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상속 계획을 명확히 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전문가들은 건강할 때 법적 서류를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유언장, 신탁 설정, 재산관리 위임장 등을 미리 작성해 두면 나중에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여럿인 경우 재산 분배에 대해 명확히 문서화하고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성철 씨와 그의 가족은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함께 이겨냈습니다. 준호의 용기와 형들의 협조 덕분에 가족은 다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박성철 씨는 지금 규칙적인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인지 기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추는 것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세 아들은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산책을 하고 퍼즐을 풀고 대화를 나눕니다. 박성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어간다는 게 무섭지만 아들들이 함께 있어서 든든해.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남의 일 같나요?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인지질환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니까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마세요.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 판단력 흐림. 이런 신호들을 발견하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재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나중에 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지켜주세요. 인지 기능이 떨어져도 가족의 따뜻함은 느낄 수 있으니까요. 오늘 플립 세상에서는 며느리의 가스라이팅과 막내 아들의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가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신호는 이거였다. 한 줄만 남겨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인지 장애 능력과 관련하여 좋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등푸른 생선, 콩, 시금치, 감자, 호두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제 프로필 링크에 들어오시면 치매에 좋은 식품에 대해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프로필에 있는 링크로 들어와 제품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정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플립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